여기 괜찮은 동기부여 영상이 하나 있다. The only bird that dares to peck an eagle is the crow. The crow sits on the eagle's back and bites his neck. The eagle does not respond, nor fights with the crow. He doesn't spend time or energy on the crow. Instead, he just opens his wings and begins to rise higher in the heavens. The higher the flight, the harder it is for the crow to breathe. And eventually the crow falls off due to a lack of oxygen. Learn from the eagle and don't fight the crows. Just keep ascending. They might be along for the ride, but they'll soon fall off. Do not allow yourself to succumb to the distractions. Keep your focus on the things above and continue rising. 주변 방해물들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내야 할 일, 나의 본질에 충실한다면 방해물들은 사라진다는 멋진 교훈을 주는 영상이었다. 나는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독수리인 지금의 남자들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까마귀로 상징되는 방해 요소들 뿐만이 아닌 그들의 비행 방향, 즉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이 암컷이기 때문이 아닐까? 예전에 한 영상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난다. 만약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마비가 된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능력 좋은 남성들의 첩이 될 것이며 나머지 평범한 남자들은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없어지는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균형 상태는 대다수의 남자들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던 생산활동들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 암컷을 찾기 위한 행동만을 하게 만들어 사회가 마비된다는 말이다. 이 행동의 표현 방식이 충동과 폭력, 나아가 사회 구조를 뒤엎을 수 있는 혁명의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무정부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자들이 뭉치면 강한 목소리를 내며 왕에게 저항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들이 뭉치면 왕을 죽일 수 있다. 왕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 집단을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 그 자체. 어쩌면 일부 일처제를 보편화한 것은 죽고 싶지 않은 왕이 떠올린 생존 방법이 아닐까? 무튼 나는 지금 일부 일처제의 발생 원인이나 그 실용성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부 일처제에 대한 위와 같은 가설이 존재할 만큼 남성들의 여성을 향한 집념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신은 남자를 만들 때 질서에 대한 욕구, 도전과 탐험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 세상을 개척하게끔 만들었다. 하지만 신은 남성의 알고리즘에 한 줄의 명령어를 추가했다. 여자를 품어라. 남자들이 살면서 추구하는 모든 목표 알고리즘은 저 명령어에 모순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노력들을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 무엇을 하기 위해 라고 적어보자. 그러면 적당히 짜치지 않는 직업, 적당한 자산, 적당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도달하려는 결말, 여자를 품는다. 힘들게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힘들게 취업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소개팅이라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여자를 품기 위해 대부분의 남자들이 본인들의 삶을 투쟁으로 바꿔가며 힘겹게 살아간다. 내면의 울림, 영혼의 이끌림 등 직관을 통해 도출한 꿈을 쫓는 자는 극히 드물다. 사람들은 자기가 품고 싶은 여자를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 딱 그 정도만 노력한다. 당연히 그 노력은 토악질 나올 만큼 힘겹다. 그 노력의 난이도가 높아서가 아니다. 설정한 목표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여자를 품는 나를 위해서기 때문이다. 암컷 독수리를 쫓고 있기에 까마귀들의 공격에 고통받는다. 암컷 독수리에 닿기도 전에 공격에 무너져 추락하거나 암컷 독수리에 닿더라도 이상한 암컷이거나 나를 선택하기 싫어하는 암컷이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 사례를 살펴보자. 이는 나의 실제 지인과의 카톡 내용이다. 내용만 보면 참으로 천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인은 나름대로 괜찮은 남자편에 속한다. 경제학과를 졸업, 이름 있는 공기업에 입사하고 현재 과장직급을 단 건실한 청년이다. 외모도 나쁘지 않아서 주변에 소개팅도 많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항상 내면의 공허함과 싸우며 빈 목표를 쫓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을까 두려워 습관적으로 자신의 주의를 여자에 맞춘다. 더 좋은 여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를 한다. 그렇다면 신이 설정한 이 명령어를 거부해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감히 신이 설정한 것인데 어찌 거부할까? 2차 성징 이후 남자들 무리의 주된 이야기는 단언컨대 여자이다. 친구들 중에 누군가 경험을 하고 왔다면 그놈은 그야말로 영웅이 된다. 대단히 부럽고 경외심이 든다. 남자들은 이런 심리를 쭉 품고 살아간다. 교실에서 여자 경험으로 우월함을 차지해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년의 심리를 가진 채 늙어버린다. 사회로 나이든 소년들이 쏟아져 나간다.
이 소년들은 여자를 품기 위해 간절하게 부딪히며 살아간다. 암컷 독수리를 쫓아 꼬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모양새로 말이다. 위에서 말했듯 이러한 방식을 통한 결과는 높은 확률로 공허함이나 좌절감만 줄 뿐이다. 나는 경험상 다음과 같이 여자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한 명과 카톡해서 그녀와 잘 될 확률보다 두세 명과 동시에 카톡해 그 모두와 잘 될 확률이 더 높았다. 한 명과 카톡할 때는 밀도 높은 관심으로 여자를 대했지만 두세 명과 할 때는 여유로운 관심으로 여자를 대했다. 그리고 이 여유로움이 매력으로 다가간 듯 보인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은 잘생긴 나무꾼의 1처가 되는 것보다 못생긴 징기스칸의 50번째 부인이 되는 것을 선호했다. 이 두 사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볼 수 있다. 여자들은 뭔가 있음을 느끼면 사랑에 빠진다. 여유로운 카톡 태도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누군가, 이 모두 뭔가 있음을 느끼게 만든다. 여자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뭔가 있음을 느끼는 코드는 다르다. 간혹 주변에서 문신돼지 형님들이 미녀를 옆에 두고 있는 걸 볼 때가 있다. 문신돼지 형님들은 뭔가 있는 척을 잘하기 때문이다. 의식 수준이 낮은 여자들은 뭔가 있는 척을 뭔가 있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여성의 진화 방식, 생물학의 영역과 가깝다고 생각한다. 뭔가 있는 남성 옆은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뭔가 있음에 대다수의 여자가 끌린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 아무튼 난 연애학에 대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가 품고 싶은 여자를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 그렇게 얻게 된 지위로 막상 여자를 품었을 때 공허한 목표를 쫓았다는 허탈감을 느끼거나 이상한 암컷이거나 나를 선택해주지 않거나 교실에서 영웅이 되고 싶던 소년이 노력한 결과물은 이렇듯 보잘것이 없다. 그렇다고 신이 내린 명령어는 포기할 순 없다. 하지만 다행인 건 여자를 쫓지 않아도 저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뭔가 있음은 여자를 사랑에 빠뜨린다. 좀 더 정리해보자면 여자는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다. 같은 높이에서 비행하고 있는 수컷 독수리는 존경하기 어렵다. 당신이 진정한 수컷 독수리라면 고도를 높여 비상하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되돌려받길 원하지 말고 업적을 달성하고 존경심을 받아라. 그러면 신이 내린 저 명령어는 자동으로 실행된다. 그러니 비상하라. 당신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 까마귀들이 떨어져 나가면 물론 암컷 독수리가 당신을 우러러보며 존경심을 품을 것이다. 비상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 단순히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다.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성장이다.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해 예술을 하던 돈을 벌던 거기부턴 개인의 취향이다. 무엇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식 수준을 성장시키는 것. 성장한 의식이야말로 진실된 존경을 받으며 존경받는 자는 신이 내린 명령어를 손쉽게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 여자 쫓기를 그만두고 의식 수준을 높여보자. 내면의 울림, 영혼의 이끌림, 직관을 통해 도출한 꿈을 쫓아 비상하자. 교실에서 영웅이 되고 싶던 소년에서 여자 쫓기를 그만두고 남자가 되어보자. 국내 유명 축구 선수의 국제적 활약에 기뻐하지 말자. 당신이 한 것도 아닌데 뭐가 즐거운가?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기에 대리만족하려는 것. K-팝, K-드라마가 잘 됐다고 우쭐해하지 말자. 집단의 성과를 개인의 성과로 가져오는 것은 너무 치졸하지 않은가? 페미니즘이나 남성 혐오에 분노하고 싸우려 들지 말자. 호랑이는 바퀴벌레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 당신의 비행 방향이 암컷 독수리의 뒷공무니를 쫓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공격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니 날개에 힘을 주고 묵묵히 고도를 올리자. 그동안 쓰지 않은 당신의 날개는 움츠러들어 처음엔 힘들 수가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이 도와줄 것이다. 그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걸까?